저희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 대원들은 명지대 강경대군이 숨진 어젯밤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백골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복체포제 4명이 강군을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쇠파이프로 이런 추정입니다만 때리면서 합세하여 시표로 약 2m 가량을 끌고 가던 중 임철순이 달려와 반항한다면서 발로 몇 차례 구타하자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임철순이가 데려가면 강군은 어제 오후 4시 25분쯤 학생 400여 명과 함께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300여 명의 시위 본대와 100여 명의 선봉대로 나뉘어 시위를 벌였으며 강군은 동료 학생 2명과 함께 연락조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4시 55분쯤 학생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재차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해 시위 양상이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시 10분쯤 학생들은 정문 밖 100여 미터까지 진출했으며 경찰과 학생들은 불과 10여 미터에 근접한 거리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맞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복체포조 2개 소대가 갑자기 학교 앞 골목길에서 뛰쳐나와 학생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놀란 강군은 학교 쪽으로 도망치기 위해 1.5m 높이의 학교 담벽을 넘으려다 김영순 상경에게 붙잡혔습니다. 5시 20분쯤 김상경 등 사복체포조 대원 4명은 붙잡힌 강군을 쇠파이프와 강목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실신한 강군을 2m 정도 끌고 가다 길 위에 버려둔 채 철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문영 서부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서부경찰서장에 이대길 시경작전과장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번 강경대군 사건 외에도 최근 들어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실명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찰의 공격 일변도 시위 진압 방식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19 21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9일 동료 학생들과 교내 시위를 벌이던 경남대 행정학과 2학년 정진태 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전북 이리시에서도 가두 시위를 벌이던 원광대 국사교육과 유철근 군이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도 전남대 토목공학과 4학년 최강일 군이 교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이달 들어 경찰의 강경 과잉 진압에 따른 부상 학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부산 동의대 사태와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연계선으로 한 경찰의 공격 진압형 시위 대응 방식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사용 등 극렬 시위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시위 현장은 목숨을 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표적이 된 사복체포조 이른바 백골단의 경우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한 폭력 사용 등으로 말썽을 빚어왔지만은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잉 진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격형 시위 진압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2, 제3의 강경대군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경찰의 강경일변도 시위 진압 방식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시위 대학생들도 무차별한 공공건물 습격이나 화염병 시위를 자제하는 등 시위 문화 정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뒤로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단원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백골단이 공식 출범을 선언한 곳은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이 신청해줘야 설 수 있는 회견장에 자리를 내준 건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